병상 문제에 더해 부족한 의료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앙보훈병원의 윤영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중앙보훈병원은 최근 코로나19 병상을 크게 늘린 곳입니다. 지금 환자를 받고 있습니까? 네, 원래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환자의 전원 조치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르면 모레 토요일 오전부터 환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병원은 기존 180여 개의 병상을 개조해서 120개의 코로나19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도 100여 개의 병상을 개조해서 역시 토요일부터 환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족하기만 한 수도권의 병상 문제가 일시적으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윤 기자가 방금 보훈병원은 코로나 병상을 12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0개 전부 가동이 가능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레부터 환자를 받기 시작해도 전체 병상 120개의 절반인 60개 병상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의료진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병원 측은 그래서 정부에 의료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일반 병상의 문을 닫고 의료진을 수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의료진도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진료에는 의료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중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의 약 4배 정도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통상 일반 중환자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맞는데요. 코로나19 중환자는 2명이 환자 1명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마다 교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인력에 휴식 시간도 더 많이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동과 소독, 또 폐기물 처리 등 별도 인원이 관리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추가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지만 전담 병상 수 자체가 늘고 있고 또 여기에 생활치료센터와 또 선별 검사소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의협을 통해서 민간의사 1,000명을 모집했는데 이게 당초 목표치보다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질 없이 파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당 등 지원책을 현실화해서 이런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수록 병상과 의료진 문제를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율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중증 환자 병상 현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가용한 병상 전국에 32개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서울과 경기, 인천 각각 1개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병상 관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즉 중수본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의 실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작업으로 배정을 하는 등 이런 시스템밖에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시간 현황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병상 숫자가 실제 가용한 병상 숫자와 다른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때문입니다. 병상과 의료진의 숫자 실제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입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 의료진은 폭염으로 방호복 안이 40도까지 오르는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뀐 오늘 전변진료소에 근무하는 한 의료진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준 꽁꽁 얼어서 빨개진 손바닥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떨쳐내기에는 핫팩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장에 다녀온 조소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의료진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꽁꽁 언 신발 위엔 올려진 핫팩. 체온계도 추위에 멈춰버렸습니다. 얼어붙은 손에 장갑을 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에서 보면 그게 충분히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하고 있나 싶은데 손이 곱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열풍기에서 나오는 온기도 잠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습니다. 두꺼워지는 입지 못해요. 얼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15일 간호사 커뮤니티엔 한 간호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사투를 벌이며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담았습니다.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강추위 속 끝을 모르고 늘어나는 확진자에 이번 겨울은 여느 때보다 길고 또 엄혹합니다. 4시간 동안 170명을 검사를 했거든요. 수영장 갔다 왔다, 뭐 어디 뭐 술 먹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JTBC 조소입니다. 네, 의료진 한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간호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병원 주차장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나요? 네. 저는 현재 아침 8시부터 4-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2-3명이 약 160명 정도 검체 채취를 하는데요. 한 명 검사할 때마다 비닐가운이랑 장갑을 교체하기 때문에 시간은 꽤 걸리는 편이에요. 일수는 없는데 검사받을 사람은 많아서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어요. 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일도 밀리고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물도 일부러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증이나 화장실보다도 추위가 더 힘들어요. 네. 방호복이 따뜻해 보여도 그냥 비닐이고 또 그 안쪽에 환복용 반팔만 입고 있어요. 영하 7, 8도에 반팔 위에 비닐만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아까 그 빨갛게 언 손도 봤는데 이렇게 좀 어렵게 사투를 벌이는 상황인데 그 직접 쓰신 글에도 나오듯이 뭐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아픈 환자를 이 추위 속에서 기다리게 하냐면서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비로 검사하시는 분 중에선 멀쩡한 사람 돈 들게 하고 추위에 기다리게 만든다고 화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분들 눈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고생한다는 소리를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들었는데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무례한 행동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런 것도 그렇지만 힘을 빠지게 하는 순간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하셨죠? 네, 힘든 순간이 참 많은데 가장 힘 빠졌던 건 검사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는데 장소가 호텔 수영장, 피트니스, 종교시설이라고 말씀하실 때 참 허탈해요. 이 시국에 굳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호텔 수영장에 다녀오시고 술집 다녀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검사할 때마다 정말 너무 맥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소속된 선별진료소 간호사들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차출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도 원래 일하던 부서 따뜻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 즐거운 연말 보내고 싶은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각자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돕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